간이 지치면 몸 전체가 지치게 되고 독소가 해독이 되지 않으면서 염증이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간을 살리는 방법에는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간이 우리 몸의 중요한 면역기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간이 우리 몸의 면역기관인 이유는 바로 직접적인 측면과 또 간접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 하면 먼저 이 해독을 먼저 떠올리지 면역을 생각하지 못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면역기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측면은 간에 있는 쿠퍼 세포라는 특수한 면역세포 때문입니다. 이 세포는요, 대식세포의 일종이에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면역세포들이 있는데 바로 포식작용을 하는 세포를 대식세포라고 합니다. 대식세포의 종류도 여러 가지여서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특히 간에 있는 대식세포를 쿠퍼세포라고 합니다. 이 세포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세균, 바이러스, 독소, 죽은 세포를 바로 직접적으로 잡아서 처리합니다. 특히 간을 지나가는 혈액 속에서 바로 불순물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쿠퍼세포는 전체 이 대식세포 중에서 무려 80~9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 양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의미하는 바가 간의 면역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간에서 이 쿠퍼세포가 일하는 기전을 보면 장에서 흡수된 물질들이 간으로 올 때 함께 올라오는 세균 파편이나 조직들, 또 독소들을 바로 쿠퍼세포가 제거를 합니다.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거가 안 되면 바로 전신으로 퍼져서 폐혈증 같은 증상, 또 전체 염증을 퍼뜨릴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간이 염증을 막는 차원, 감염을 막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간접적인 간이 면역기관이라는 측면은 바로 면역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 때문입니다. 면역작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보채들, 또 다양한 면역 물질들, 면역세포들이 만들어내는 무기들이 있거든요. 사이토카인이나 그랜자임 같은 여러 면역 무기들을 또 만들어내는 원료가 또 간에서 생성이 됩니다. 여러 혈액에 관련된 응고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면역 반응에 매우 필수적으로 중요한 성분들이 됩니다. 세균을 직접 죽이기도 하고 또 면역세포 사이에 신호를 전달해서 염증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또 염증 이 부위가 계속 상처가 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도 이 면역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면역 물질들이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간이 지치면 바로 면역세포도 굉장히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독소가 많이 쌓이게 되면 쿠퍼세포가 지나치게 과활성화됩니다. 너무 많은 독소를 처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치게 되고 매우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또 독소를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전신의 면역세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간이 해독을 제대로 못하면 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돈다고 했잖아요. 이 독소들이 직접적으로 백혈구를 공격하고 T세포, B세포,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게 됩니다. 중금속의 경우에는요, 림프계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 환경 호르몬들은 이 면역계를 교란시켜서 다양한 자가면역 증상이나 또 다양한 면역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염증 물질들은 면역세포를 또 직접적으로 또 지치게 만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NK세포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NK세포가 특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NK세포라는 것은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특수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포가 건강하면, 활성도가 높으면 사실 암이 잘 생기지 않겠죠. 하지만 독소가 많이 쌓여있는 몸의 환경에서는 이 NK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암세포를 발견했는데도 이 암세포를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암세포를 아예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잡을 힘도 없게 되는 현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간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네, 간을 살리는 방법에는 뭐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 일단 좀 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좀 알고 또 좋은 생활 습관을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을 좀 빠르게 망가뜨리는 것이 좀 술이라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술을 좀 줄이고 약물을 또 많이 섭취하게 되면 화학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간이 망가진다고 했잖아요. 약물 섭취를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가공식품, 너무 많은 첨가물이 들어오면 간이 망가지니까요. 가공식품을 좀 줄이고 또 충분한 수면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활동을 하면 젊은 친구들은 조금 피로를 정도 호소하겠지만 쌓일수록 몸에 계속 축적이 돼서 회복력이 매우 느려지게 됩니다. 충분한 수면 섭취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또 스트레스도 직접적으로 호르몬 조절이나 혈액순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너무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받지 않도록 환경을 꼭 조절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간 건강을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간에는 해독과 영양의 원리에 맞는 음식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너무 어렵지 않게 일부 음식만 좀 꼭 지키셔도 간의 해독 능력이 올라가고 또 면역 물질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간에 가장 좋은 음식은 편리한 음식은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항산화 성분들, 수분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간에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 일정량의 과일 섭취 꼭 하시고요. 또 십자가 채소가 해독력에 좋다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가 채소를 하루에 일정량을 좀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또 베리류 음식들,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일에 당분이 걱정되는 분들은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음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식물성 단백질, 또 양질의 생선 같은 그런 단백질을 통해서 글루타치온을 생성하는 간의 기능을 잘 보조하시면 됩니다.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도 혈액순환 또 간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간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장기입니다. 특히 이제 간의 특성상 정말 티내지 않고 조용히 일하고 아파도 그렇게 많은 고통을 호소하지 않기 때문에 간을 정말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이 정말 24시간 내내 해독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보호를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간이 지치면 몸 전체가 지치게 되고 독소가 해독이 되지 않으면서 염증이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암이 자라는 환경이 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조용하지만 열심히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가장 건강에 중요한 요소 간 건강 꼭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간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간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르십니다. 간이 단백질 대사의 아주 중심이고 간이 없으면 이 단백질을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미노산을 분류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고 또 불필요한 아미노산을 모두 처리하는 것 다 모두 간이 합니다. 우리가 먹은 이 단백질은요, 소장에서 일단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흡수가 됩니다. 또 이 아미노산들이 문맥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간은 이것을 받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냅니다. 알부민이라는 혈장 단백질도 만들고 응고인자도 만들고 면역 글로불린도 만들고 또 각종 효소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알부민 되게 중요하거든요.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를 또 잘 체크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부민은 혈액 속을 떠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투압도 유지시켜요. 혈관 속 수분이 조직으로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호르몬과 약물도 운반하고요. 독소를 결합해서 독성을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낮으면 부종도 생기고 영양 상태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예후를 판단할 때 이 혈액 검사에서 알부민 수치를 매우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됩니다. 간은 또 불필요한 아미노산도 처리해 줍니다.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모두 완벽하게 균형 잡힌 건 사실 아니죠. 어떤 아미노산은 좀 많을 수 있고 어떤 것은 또 부족하기도 합니다. 남은 아미노산은 간에서 이 탈아미노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바로 아미노기 NH2라는 것을 떼어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좀 강하죠. 특히 뇌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간은 이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키는데요. 요소 회로라고 불리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독성 있는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요소로 만들어냅니다. 이 요소가 바로 혈액을 타고 신장으로 가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려면 바로 간이 튼튼해야 됩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암모니아가 처리되지 못하는 거죠. 혈액 속에 암모니아가 쌓이게 되면 의식이 혼미해지고 손떨림도 생기고 심할 경우에는 혼수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간성 뇌증이라고 합니다. 가끔 이제 이런 증상들을 수반하는 암 환자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분들은 간 기능이 매우 저하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항암제가 간을 손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암 자체가 왜 간에 부담을 주고 암 자체가 영양 불균형을 주고 이게 아니고요. 이 항암 과정에서 또 이제 체력이 떨어진 과정에서 바로 간이 계속 더 약해지게 되는 거죠. 영양 불균형도 또 간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런 간의 건강 상태에서 단백질 먹어야 돼 하면서 단백질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이제 간이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또 암모니아가 처리가 안 되고 또 독소가 계속 쌓이는 환경이 되면 오히려 간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또 간이 하는 또 매우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근육 합성을 조절하는 호르몬과 성장 인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 중에 IGF-1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호르몬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 그래서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근육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거죠. 따라서 간 기능이 좋아야만 IGF-1이 잘 만들어지고 근육 합성이 활발하게 됩니다. 또 간이 건강하게 되려면 우리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그런 식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바로 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질이 나쁜 단백질은 더 큰 부담이 돼요. 가공육이라든지 구운 고기, 상한 고기 이런 것들은 간이 처리해야 되는 독소를 매우 많이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반해 술과 약물이나 또 환경 독소들이 여러 가지 더 더해지면 간은 이 독소를 처리하는데 아주 과부하 상태, 포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항암 그리고 세포 재생의 아주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 살아나야만 이 단백질 대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게 됩니다. 필요한 단백질도 잘 만들고 독소도 처리하고 근육이 잘 합성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많이 드셔도 간이 지쳐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요? 암이 생기는 환경은 저는 전체적으로는 일단 혈액순환이 있어서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될 때라는 이 환경을 제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몸은 꾸준한 산소와 꾸준한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고 또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나 활성산소 또 여러 식사하면서 만들어지는 대사 찌꺼기들이 잘 배출이 돼야 몸이 잘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말은 쉬운데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쉽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면 건강하다. 이게 굉장히 이 쉬운 말이 있는데 이거를 실천한다는 것은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먹고 쉬고 자고 이것이 주 업무가 아니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일을 해야 되고 많은 하루 모든 일과에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대충 좀 먹고 간단히 먹고 빠르게 먹고 배출이 좀 잘 원활하지 않아도 그냥 참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산소가 부족하고 영양소가 불균형인 상태, 영양소 결핍 상태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림프 순환이나 노폐물이 잘 배출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면역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몸에서 계속 생성되는 이 세포 분열 그리고 없어져야만 하는 노화세포, 돌연변이 세포, 암세포들이 잘 제거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노화세포, 돌연변이 세포들이 몸에 산소 부족된 환경,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이제
이제 변이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있던 세포가 암세포로 바뀐다라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하지 않은 환경, 독소가 많이 축적되는 환경, 이것이 제일 크게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됩니다. 부수적으로 뭐 산성 체질이 됐다, 뭐 체온이 낮다, 뭐 여러 이제 암이 생기는 환경들이 있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산소 영양소가 잘 충분히 몸에 공급이 안 될 때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들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나요? 암세포 에너지원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포도당, 당분을 굉장히 이제 기피하시게 되는데요. 암세포는 당분도 사용하고요. 당분이 부족할 때는 아미노산도 사용하고 또 아미노산이 없을 때는 지방산도 사용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의 영양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영양소든지 암세포는 사용을 해서 비효율적인 이 대사를 거쳐서라도 암세포는 우리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살아남으려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이 단 하나의 영양소를 이용한다. 저는 이제 이 관점은 지향하지 않습니다. 암 환자들이 보통 이제 당분 섭취, 뭐 특히 뭐 과일 섭취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연구하는 많은 이제 학자들과 논문들을 살펴보면 포도당도 이용하고 포도당이 없으면 아미노산도 이용하고 또 아미노산이 부족하면 지방산도 이용하고 어떠한 영양소를 이용해서라도 암세포는 이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암을 왜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일단 완치라는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해되었다. 정말 너무나 듣고 싶은 암 환자들의 소원이죠.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생기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전이가 되고 재발이 됩니다. 간암에 한번 걸리면 뭐 담낭암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자궁암이 생기고 뭐 또 뼈암이 생기기도 하고, 유방암은 뭐 림프암으로 또 폐암으로 또 많이 전이가 되기도 하니까요. 주변 조직들에 계속 암이 퍼져서 영원히 암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게 되는 거죠. 실제 이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또 한 번 암이 발현되신 분은 다시 또 암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암이 무섭다라는 그런 많은 공포를 갖게 되는 이제 특징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암에 대해서 제대로 또 이해를 해 나가는 좋은 방법은 우리 온몸에 아무리 많이 암이 대부분 뭐 0기, 1기 이렇게 시작할 때 보면 몇 센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전신에 다 퍼진 분들 외에는 보통 뭐 1cm, 2cm, 3cm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숫자 자체는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 비해서 1% 미만으로 대략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 정상 세포는 99%, 정상 조직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인데도 이 작은 1% 미만의 이 세포와 암세포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국 암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몸에 다시 정상적인 면역력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온몸에 다시 산소와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잘 찾아서 마땅히 없애야 되는 병든세포, 노화세포를 해결하는 림프구, 백혈구의 기능을 확실하게 이제 올려주는 면역 강화요법인 거죠. 이렇게 몸 전체의 환경에 집중하고 정상세포 99%의 정상세포에 집중을 하면 우리가 좀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암 환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희망, 거짓 희망이 아니라 우리 몸의 원리에 근거한 희망이죠. 내 몸에는 지금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 초마다 수천 개의 세포가 분열되고 있는데 이 정상 세포의 기능을 최대한 슈퍼세포로 바꿔서 병든 세포, 암으로 변하려는 그런 세포들, 돌연변이 세포들을 없애는 거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늘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또 잘못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관점을 바꾸게 됩니다. 1% 미만의 암세포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정상세포를 일단은 건강하게 만들고
또 어딘가에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을 애초에 생기지 않게 암의 환경을 없애버리는 거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도 하시고 또 희망을 또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이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상 이 1% 미만의 암세포에 대한 너무 큰 불안과 공포감, 이것이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요. 그래서 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을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너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지 마시고 몸 전체의 면역력을 올리는 것, 정상세포의 세포 분열에 집중하는 것, 몸의 환경을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 집중하는 것, 이것에 신경 쓰다 보면 사실 체력은 점점 좀 좋아질 수 있고요. 면역력도 올라갈 수 있고요. 말랐던 분들도 또 잘 식사를 하시면서 또 살이 찌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